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던 적? 아니면 업무 중 중요한 고객이나 동료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 이런 상황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왜 상대방의 관심사가 중요한가?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즐겁게 나누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요? 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대화일 겁니다. 맞죠?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면 대화가 더욱 즐겁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방과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죠. 2. 관심사를 파악하는 방법. 자, 이제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A.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주제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에 주목하세요. B. 열린 질문하기.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같은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C. 관찰하기. 상대방의 옷차림, 액세서리, 소지품 등을 살펴보세요. 이것들은 그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D. 소셜미디어 활용하기. 만약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공유하는 내용을 통해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 너무 깊이 파고들면 스토커처럼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만 활용하세요. 이 공통점 찾기.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관심사도 언급해보세요. 이를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 파악한 관심사를 활용하는 방법. 관심사를 파악했다면 이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대화 주제로 활용하기. 상대방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면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B. 정보나 자료 공유하기. 상대방의 관심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 책, 영화 등을 추천해주세요. 이는 대화의 깊이를 더해주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C. 함께하는 활동 제안하기.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다면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둘 다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D. 선물이나 이벤트 계획 시 활용하기. 상대방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선물을 준비하면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될 거예요. 이 비즈니스적 활용.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면 더 효과적인 제안이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면 제품의 친환경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겠죠. 4. 주의해야 할 점.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A. 과도한 관심은 금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세요. B. 진실성 유지하기.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려다 거짓말을 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진실성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C.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존중하기. 관심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D. 균형 잡기. 대화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적절히 섞어가세요. 5. 실제 적용 사례.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1. 비즈니스 미팅 상황. 중요한 고객과의 첫 미팅 적용. 미팅 전 고객의 회사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그들의 최근 관심사나 프로젝트를 파악합니다. 미팅 중 최근에 진행하신 뭐뭐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는데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며 관심을 표현합니다. 사례 2. 소개팅 상황. 처음 만난 소개팅 상대와의 대화 적용. 초반에 가볍게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요가를 즐긴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요가의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후 데이트 제안 시 요가 클래스를 함께 들어보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죠. 사례 3.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개선 상황. 새로운 팀으로 이동해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은 경우 적용. 점심시간이나 커피 브레이크 때 동료들의 대화에 귀 기울입니다.
한 동료가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저도 등산에 관심이 있는데 처음이라 어려워요. 혹시 초보자에게 좋은 코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의 대인 관계는 물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